그러니까 세금이 우리가 27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내년이죠. 2026년도가 세금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해인데요. 그럼 26년엔 다 팔아야겠네요. 26년도에 팔고 다시 27년에 바로 사면 되지 않나요? 요런 관련 질문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세금에 대한 법 내용을 제대로 알면은 요렇게만 하는 게 오히려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요, 어떤 주제를 좀 나눠볼 거냐면, 기존에 세금 관련 영상이 올라갔는데, 와, 역시나 관심이 너무 많고, 불만도 많으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불만이라고 하면 그 세금 자체인 거죠. 벌써부터 또 세금 걷냐, 이런 환경에서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될 것이냐부터 해서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댓글과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좀 뽑아서 한번 좀 다뤄볼 텐데요. 유튜브 댓글 모음에 비슷한 류의 질문들인데 이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우리가 27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내년이죠. 2026년도가 세금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해인데요. 그럼 26년엔 다 팔아야겠네요. 26년도에는 무조건 팔아야지. 26년도에 팔고 다시 27년에 바로 사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26년도 12월 31일 11시 59분, 그러니까 23시 59분에 팔고 0시에 다시 사는 거 그럼 되나요? 부터 해서 이런 관련 질문들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세금을 반영을 안 하니까 내년에 뭔가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세금에 대한 법 내용을 제대로 알면은 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만 하는 게 오히려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질문이에요. 지금 2026년도 12월 31일에 전량 매도를 하고 2027년 1월 1일에 다시 사면 세금은 안 낼까? 요 질문인데 이 전략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잘 맞고 어떤 경우에 좀 틀린지를 볼게요. 내년 말 정도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 당시에 수익 중인 상태가 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익 중인 상태에서 단순히 내년 말에 팔고 내후년에 다시 산다라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면 세금 효과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 테고요. 근데 만약에요. 손실 중에 있는데 내년에 매도를 하고 내후년에 다시 산다. 이거는 완전히 최악의 악수이긴 합니다. 왜 그런지를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해하려면 기존에 세금을 할 때 여러 번 나왔던 개념인 의제취득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제취득가는 세금을 시행할 때 처음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접할 일은 잘 없죠. 의제취득가라는 게 뭐냐면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말까지의 실제 취득액과 2027년 1월 1일 0시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요건데요. 좀 헷갈리죠? 여기 표로 좀 나타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실제 매수한 가격 2026년까지요. 실제 매수한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말 가격 또는 2027년 1월 1일 시가, 시작 가격 이 두 가지 중에서요. 더 큰 가격을 취득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제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취득가액은 2027년도 1월 1일 0시 가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고 했죠. 내년에요. 2026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도 있는데 먼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두 가지 케이스를 또 말씀드릴 텐데 수익을 보고 있을 때 계속 보유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내년에 매도하지 않고 2027년까지 계속 보유를 해가는 형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내후년부터 세금이니까 내년에 팔고 내후년에 바로 사야지 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존버하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예시를요. 비트코인 한 개를요. 5천만 원에 매수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2026년도 말에 시세가 1억 원이 도달한 거예요.
2배가 올랐네요. 그리고 요 고객이 2027년도에 들어가서 1.2억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계속 존버를 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1.2억에 팔았고 2026년도 말 가격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취득가가 1억으로 의제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억 빼기 1억 해서 수익이 2천만 원이죠. 이 수익 2천만 원에 대한 과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아까 댓글에도 있었지만 이런 댓글 진짜 있어요. 그럼 2026년 12월 31일 23시 59분에 팔고 다시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26년에 매도해서 수익 확정하면 세금 안 내는 거 맞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팔고 다시 내후년에 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수익권인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1억 원에 매도를 하고 다시 1억 원에 재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투자자 같은 경우도 전량 매도 후 재매수 했으니까 1억 원에 다 팔고 판 거는 세금 안 냈다 쳐요. 2026년도에 팔았으니까. 그리고 바로 1억에 재매수 했잖아요. 그럼 이 고객도 취득가액은 똑같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2027년도에 1.2억 원에 매도를 하더라도 똑같이 2천만 원 수익이다. 그러면 똑같다. 똑같은데 왜 전량 매도 후 재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안 좋을 수 있냐면 수수료가 나가죠. 거래를 한 번을 하니까. 그리고 똑같은 환경이더라도 다시 매수를 하다 보면 가격을 좀 올리면서 구매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인 상태에서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손실 중인 케이스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손실 중일 때 매도를 했다가 2027년도에 재매수를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하다 보면 최악의 악수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표가 있는데 그냥 존버 계속 보유하는 케이스와 손실 중일 때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케이스인데 여기 표는 나와 있지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요즘은 AI가 워낙 쉽게 그림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이 화면을 준비해야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까 해서 새로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손실 구간에 매도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 한번 볼게요. 상황 가정. 1비트코인을 2억 원에 매수를 하고요. 1비트코인이 2026년 말에 시세가 1억 원으로 빠진 거예요. 손실 중인 상태죠. 이 고객은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이 2억 원이라는 거예요. 2억 원. 근데 여기서 2억 원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냥 보유를 하는 케이스에서 보면 실제 매수가 2억 원과 2027년 1월 1일 가격, 그러니까 연말 가격 1억이 이제 2027년 1월 1일 가격 1억과 동일하죠. 요 두 개의 금액 중에서 높은 가격을 취득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취득가로, 그죠? 그래서 이 세법상에서 나의 취득가액은 2억 원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도가 돼서 1억 원이 된 비트코인이 다시 2억 원이 돼서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도를 하더라도 원래 취득가액이 2억으로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익은 빵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금으로 다시 회복하더라도 내야 될 세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유를 할 때. 근데 만약에요. 매도 후에 재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도 후에 재매수. 자, 그러면 2026년 말에 1억 원인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했다는 얘기죠. 손실 확정을 한 게 세금이 안 나오죠. 네. 그리고 그거를 다시 2027년도 1월 1일에 1억 원에 재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의 기록이 바뀌어요. 취득가의 기록이 원래는 2억 원이 될 수 있는 취득가가 손실 확정을 26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한 1억 원이 취득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세금 방패인 의제 취득가가 소멸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격이 2억 원으로 회복이 돼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이 1억 원이 발생한 걸로 반영이 되고 자기는 겨우 원금만 반영을 했는데 수익의 22%가 세금이 되니까 2,200만 원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 후 재매수를 하는 게 뭐 그닥 손해보는 것도 없고 약간의 손해를 봐요. 매수 매도 수수료가 있으니까. 근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세금 방패를 없애버리는 거죠. 취득가액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본인 스스로 2026년도에 지워버리는 거고 똑같습니다. 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이해를 하시면 내년에 무조건 팔고 내후년에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전량 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고 뭐 이런 케이스일 때는 뭐 전량 매도를 하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절세 목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2027년도 이전에 워낙 많은 해외 거래소에서 뭐 이 코인 저 코인 거래도 많이 했고 이미 흔적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 편의, 나름의 어떤 트래킹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 2026년도에요. 싹 다 정리를 하고요. 다시 다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화시키는 거죠. 본인의 거래를. 취득가를 확인하기도 단순화시키는 거고 코인의 종류도 단순화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에는 의도가 좀 다르니까 괜찮습니다만 어떤 절세 목적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를 잘 이해를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2026년 연말에 본인이 수익 구간에 있다. 수익 구간에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홀드 해주는 게 좋다. 본인이 손실 구간에 있다. 똑같이 호들이네요. 절대 팔지 말고 보유를 해라. 잘못 팔았다가는 나름의 세금 방패가 사라질 수 있다. 근데 여러 거래소의 자산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좀 거래 내역 증빙이 너무 복잡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다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면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2027년도부터가 세금 적용되고 업비트 올라온 공지를 보니까 약관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제 카프라고 하는 거래소 간의 내역을 공조하는 시스템이 2026년부터 사실은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는 세금이 2027년도부터지만 그래서 이미 당국에서는 이제 2027년도부터 세금을 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한 단계씩 하고 있다. 우리는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금으로 좀 여러 댓글들을 가지고 다뤄봤는데요. 오늘 또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